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뉴스를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한국 이대로 가다가 심각한 상황 온다라는 IMF가 경고했답니다. 부산일보에서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3월 6.5조 증가, 주택담보대출이 5.7천원 증가했답니다. 자, 위기야.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죠? 주식이 호황이라서 다들 이런 위험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정부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인구 비율이 지금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장기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재정 운용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죠? 오로지 현재만 그저 생각하고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지금 현 정부의 국가 채무 정책 그죠? 이거 좀 문제가 있죠. 합계 출산율이 지금 한 번씩 2010년에 1.23명에서 2012년에 좀 1.30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렸다 다시 2014년 1.1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2016년 1.71명, 2018년 0.98명, 지금 2020년에는 0.84명으로 죠 0.84. 지금 이래 되면은 급격하게 지금 우리가 1.0에 맞춰야 될 때도 지금 출산율 인구 증가율 떨어지는데 0.8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정부가 얼마나 정책을 못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꾸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게 정부 아닙니까? 국가 채무 및 채무 비율 전망을 보면은 국가 채무가 지금 GDP 대비 59% 지금 우리나라 40%를 안 넘기려고 그렇게 했는데 2020년에 지금 40% 넘었습니다. 43.9%. 그래서 지금 59, 60% 됐어요. 60% 지금. 엄청나죠, 그죠? 이게 국가 채무가. 2020년도에 이제 이거 각 국가 채무의 국가 채무조로는 지금 1347조, 2024년에 2021년이 지금 965조, 이래 가다가는 2022년에 1091조, 2023년에는 1271조,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IMF는 고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가 향후 한국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안드레아스 바우 IMF 가태국 국장보 및 한국 미션 단장은 13일 아시아 지역 경제 전망 발표 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우려가 반영된 IMF의 부채 전망을 보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3%에서 2026년 69%까지 높아진다. 다른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증가한 부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나라들은 그죠? 지금 부채를 줄이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답니다. 바우어 단장은 고령화 대응을 위한 근로자를 위한 더 강력한 안전망, 훈련 및 유연성 강화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노동시장 개선에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금 노동시장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인력이 그저 창출되지 못하죠. 실제로 한국은 최근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인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 출산율은 0.84명에 기록했다. 0.84명까지 내려갔답니다. 둘이서 그저 한 명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서 한 명 나오면 절반밖에 안 되는데 결혼해가 두 명이 그 결혼율도 지금 엄청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율도 지금 뭐 50% 될까 말까 이럴 건데 2018년 0.98명으로 처음으로 한 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매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게 왜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집값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취직이 안 되죠. 일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정의롭나? 그죠? 이렇게, 갑자기, 그죠? 비정규직을 정규직 해주고 이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은 지금 열받죠. 이번에 청년들이 20대가 벌어진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단 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인구 추이에 따르면 상황은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예정처는 2040년 합계 출산율이 0.73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봤다. 생산 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 100명당 부양 인구는 2020년 39.7명에서 2040년 76.1명을 걱정한다. 자,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 이어지면 국가 재정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고령자를 위한 복지 지출은 법에 근거가 명시된 의무 지출이 대부분이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 국가의 각종 수입은 급감할 것이라 예상이다. 지금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의 각종 수입이 이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채를 자꾸 발행해서 계속 그 돈을 찍어내죠.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많이 만들었지만 효과성 분석 없이 예산과 사업 수만 늘린 것이 문제라며 자녀를 낳고 싶은 사람들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녀 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한 거죠. 그게 다 여가부, 그죠? 여성가족부가 지금 만들어내는 정책 때문에 남녀 갈등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싶어도 연애를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뭐 올바른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그죠? 수입이 좋으면 수입 좋은 대로 뭐 결혼 뭐 연애 못하고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연애를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는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늘어난 재정 지출 증가 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재정 체력이 소모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방역 상황, 경기 흐름, 탄소 중립 2050 실현 등 미래 대비 투자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을 관리하겠다. 지금 관리가 지금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관리가 하나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 최근 구성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상시 가동해 관련된 이슈를 짚어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지출 구조 조정과 제도 개선, 재정 운영 방향 등이 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전한 관리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 차관은 국제신용평가사가 재정준칙을 만들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높게 평가했다며 합리적인 내용과 수준으로 재정준칙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항상 그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관료들은 항상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죠? 국제사회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다고 다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죠? IMF는 왜 경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죠? 다만, IMF의 나라 빚 지적에 대해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의 부채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급등하는 것은 현실과 다를 것이란 게 기재부의 예상이다. 한 차관은 IMF는 내년 미국의 지출이 12.3% 줄어들 것으로 가정하고 재무를 예측했지만 최근 공개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온다며 국제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은 기축통화는 달러를 발행하면은 자기 나라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외국으로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통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아무리 찍어내도 경제에 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찍어낼수록 우리나라 경제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우리나라 돈을 찍어낼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수출이 망한다는 거죠. 수출이. 그 다음에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3월 6.5조 증가, 주담대 5.7조 꺾어 5.7조 늘었답니다. 주택담보대출 5.7조 늘었답니다. 가계대출이 지금 우리나라 특히 가계대출이 제일 많은 거죠. 가계대출이. 은행 가계대출을 보면은 2019년도에 60.7조에서 연중에 6.7조인데 2029년 3월달 2.9조 늘었는데 2020년도 들어와서 3월달에 9.6조 2021년도에는 3월달에 3개월에 20.7조가 지금 가계대출 증가했답니다. 한 달 만에 1월달 7.6조 달 그죠
한 달에 7.6조, 2월 때 6.7조, 3월 때 6.5조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예? 대출을 지금 은행이 지금 돈을 막 찍어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그죠? 엄청나게 해주고 있죠. 이게 다 부도 위험이 나는 겁니다. 나중에 위험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대출이 많아지면은 결국엔 자기 자본으로 지금 안 하고 이제 대출 받아 가는 거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오르니까 다 전부 다뭐 이익 받다 이렇게 이야기 하겠지만은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이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 5천억이 또 늘었답니다. 한 달에 6조 5천억이 늘었답니다. 신용대출 급증세는 멈췄지만 여전히 전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09조 5천억 원으로 6월 말보다 6조 5천억이 증가했답니다. 한 달에 6조 5천억이 증가, 6조 5천억. 과연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 지금, 그죠? 다 부동산, 이래, 주식 시장, 이렇게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계대출이니까 거의 주식 시장, 부동산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영업자들, 임시방편으로 지금 땜빵 해주고 있죠, 그죠? 대출을 지금 부채도 탕감해주고, 지금, 부채 탕감을 지금 지원해주고, 그죠? 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면 엄청나게 지금 다음 정권에, 엄청나게 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엄청나게 지금 힘든 세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 되면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나강도는 3월 증가폭으로는 작년 3월 9조 6천억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사이 5조 7천억이 불었다. 전세자금 대출 증가폭은 한 달 새 3조 4천억 원으로 3조 4천억 원에서 2조 8천억 원으로 6천억 원 축소됐다. 전세자금 좀 축소됐네요. 신용대출이 대부분 차지하는 기타 대출은 6월 말보다 8천억 원이 늘었다. 대출이 또 많이 늘었네요. 그죠? 신용대출이 대부분 차지하는 기타 대출이. 전월 3천억 원보다는 증가폭이 컸지만 지난해와 올해 1월까지 달마다 2조 3조씩 불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한풀 꺾였다네요. 지난해 3월 달에 엄청 늘었네요. 그죠? 3월 달에. 네, 박성진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지난 4분기 늘어난 주택매매와 전세거래가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3월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에 그죠? 지난해 4분기에 늘어난 주택매매와 전세거래가 이게 대출에 엄청나게 영향을 전부 다 대출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2월에 이어 3월에도 줄었다며 가계대출 규제, 은행의 자체적 리스크 관리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3월 중 9조 1천억 원이 늘었다. 2월보다 증가폭 6천억 원 줄었지만 1년 전인 작년 3월과 비교하면 가계대출 규모가 8.4% 늘었다는 겁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월보다 6조 5천억 원, 신용대출이 9천억 원 증가했다. 2월 증가폭과 비교하면 주택담보대출이 1조 3천억 원 감소한 대신 신용대출이 2천억 원 불었다.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3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월보다 줄었다. 이처럼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하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도 좋지만 위험에 대한 대비도 항상 하면서 안전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